이는 나비 효과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과 반대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내면 아이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드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로 잡아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특히 회피형분들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면 아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면 아이가 대체 무엇인가요? 내면 아이가 대체 왜 생기나요? 그리고 내면 아이를 무시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내면 아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어린 시절에 억눌린 감정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랑받고 싶어 하는 내가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해받고 싶어 해요.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부모님인데요. 그런데 부모님이 내 감정을 받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친구와 싸우고 위로받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일렀는데 오히려 부모님이 저를 혼내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더 서럽고 슬퍼지겠죠. 이때 우리는 슬픔이라는 감정을 배우지 못한 상태라서 이 슬픔이 너무 당황스럽고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져요. 슬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모른 척한 슬픔은 무의식의 창고에 저장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가 회피한 결과는 훗날 인생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감정이란 녀석, 그리고 슬픔이란 녀석은 우리가 1살, 2살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된다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슬픔은 자기를 봐줄 때까지 무의식 안에 계속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면 아이가 대체 무엇인지, 내면 아이가 왜 생기는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죠? 그런데 문제는 내면 아이가 인생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의지로 인생을 선택하고 모든 게 우연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내면 아이가 유도하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를 무시하는 순간부터, 스불제라고 하죠. 스스로 불러온 재앙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려면 내면 아이의 입장으로 바꿔보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면 아이라면 아이의 목표가 무엇일 것 같으세요? 무의식에서 나가서 자유로워지는 게 목표일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현실에서 과거와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자기를 봐줄 테니까요. 그래서 내면 아이는 무의식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를 비슷한 현실에 데려다 놓습니다. 과거에 부모님에게 위로받지 못한 상황으로 슬펐으면 이번에는 친구나 연인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슬퍼집니다. 잠시 이 부분을 섬세하고 진지하게 고찰해 보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내가 봐도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지 싶었던 적이 없으신가요? 남들은 별거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슬프지? 내가 봐도 이상하네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이때가 바로 내면 아이가 올라온 순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에게 위로받지 못했을 때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슬픈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너 티야? 소리를 들을 만큼 요만큼의 감정 동요도 없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우리는 그 슬픔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지금 친구에게 위로받지 못해서 너무 슬퍼요. 그런데 고작 이런 걸로 슬퍼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고 쿨한 척하는 게 괜히 멋있어서 또 모른 척 회피했어요. 내면 아이는 이번에도 틀려 먹었네. 이런 아쉬운 마음으로 무의식으로 돌아가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남다른 각오를 합니다. 이렇게 해도 얘가 나를 안 보는구만.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는 꼭 볼 수 있게 해야지. 그렇게 더 강력한 현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친구와 대판 싸우고 버림받아서 슬픈 현실이 나타났어요. 친구가 내 연락처도 지우고 전화도 안 받고 팔로우도 끊었어요. 이때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안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저는 엉엉 울면서 아파하고 반성하고 원망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정이 사실 내면 아이를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면 아이가 뭔지 몰라도 스스로 정화하는 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펑펑 울고 나니까 정신이 좀 차려지고 후련해지면서 아, 내가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 아, 내가 더 단단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나름의 배울 점을 찾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자, 방금 전에는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올바르게 직면했기 때문에 과거에 억눌렀던 내면 아이는 나를 떠나갑니다. 그 뒤로는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한다고 해도 슬픔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해가 쉽도록 단적인 예시로 말씀드렸는데, 내면 아이의 파급력은 아주 막강하다는 걸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슬픔을 미리 느껴준다면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이든 인간 관계든 어떤 거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항상 있는데요. 우주 법칙은 항상 균형이라는 원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지저분하게 뭔가를 쌓아놓는 걸 싫어합니다. 친구와 크게 싸우고 멀어지기 전까지는 수많은 가정이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었던 일인데 계속 쌓이고 안 보고 쌓이고 안 보고를 반복하다가 한 번에 크게 터져 나와서 큰 사건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우리가 뿌리에 있는 부모님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슬픔을 찾아내고 미리 느껴줬다면 어땠을까요? 감정은 사라지고 우리는 균형의 세계, 무심함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럼 친구에게 위로받지 못해도 아무 감정이 안 들고 쌓인 감정이 없으니까 아쉬울 것도 하나 없고 그래서 싸움이라는 파국, 그 절교라는 파국까지는 당연히 가지 않았을 거예요. 참 희한하죠. 어린 시절에 그저 슬픔이라는 감정이 조금 어렵고 불편해서 도망친 것 뿐인데 이는 나비 효과처럼 내가 원하는 인생과 반대로 계속 안 좋은 일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하나의 거대한 맥락으로 보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내 감정을 풀려나가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는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정의 원리를 알게 되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슬픔을 진정으로 위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슬픔 앞에서 떨지 않고 콧방귀까지 낄 수 있는 위풍당당한 스킬까지 배워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매일 방 청소를 하는 것처럼 내면 아이를 정화하는 시간도 루틴으로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운동 루틴 좋죠. 뭐 AI 공부하는 루틴도 좋고 영어 회화하는 루틴도 좋아요. 그런데 내면 아이를 정화하는 무의식 정화 루틴도 인생에 끼워 넣을 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내면이 반사하는 거울에 불과하고 내면을 잘 채워야 현실도 잘 채워지기 때문이죠. 다른 루틴도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했다가 습관이 되면 알아서 몸이 움직이죠. 무의식 정화도 똑같습니다. 무의식 정화 방법은 이전 영상에도 제가 올렸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